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탈리 골드버그의 책입니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글쓰기 열풍이죠. 글쓰기뿐만이 아니고요. 책을 내는 것이 예전처럼 어렵지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책을 낼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예전에는 이제 책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실 전유물은 아니었죠. 뭐 자서전을 쓴다든지 어떤 특별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단체가 말이죠. 또는 어떤 문학에 대한 꿈을, 또 작가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꿈이 있는 젊은 학도들이 도전을 하는 통로였습니다. 사실 책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접하는 게 가장 흔했었고, 그래서 책을 낸다라고 하는 것, 또 책을 쓴다라고 하는 건 명함거드가 됐고 특권거드가 됐었고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었습니다.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었던 전유물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요즘은 플랫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다양해졌죠. 내 얘기가 굳이 책이 아니어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아닌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책이 요즘과 같은 플랫폼과는 거의 똑같다, 책은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책이 갖고 있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떤 작가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탈리 골드버그도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실하게 나는 기댈 곳이 필요했고 누군가 절실하게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탈리 골드버그는 그 생활이 넉넉하거나 여유롭거나 그런 집이 아니었죠. 그리고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경험하게 됐고, 그러면서 친구의 권유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이 책이 뭐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글쓰기의 매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 자신을 대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글쓰기의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고민이나 걱정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의식 안에서 점점 확장이 되고 과장되게 되고 정리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 자신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대상화시키게 되고 구체화시키게 되면 그것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어떤 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해오면 똑같은 문제예요. 나는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내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가 점점 커지죠. 확장되고 과장되고 그리고 괴물이 되고 또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를 누군가가 내게 상담을 해온다든지 친구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하게 되고 그 친구에게 때로는 조언을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듣는 친구는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움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비단 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에 관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상상력의 큰 거인들이 대상화되고 구체화되면서 그것을 키워나가고 만들어가고 성장시켜가면서 내가 단련이 되고 내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갖는 매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을 시키는 것 같고요. 내 안에 잠들어져 있는 상상의 날개를 키워내고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글쓰기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이 주는 매력이라고 하면 쉽다라는 겁니다.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 쓰는 거 별거 아닌데 나도 한번 써보면 되겠는데 별거 아니잖아 라고
글쓰기에 관해서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 책이 참 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 특유의 따뜻한 격려가 책에 군데군데 녹아져 있고요. 또 다양한 메타포가 또 은유가 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유들을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또 이 책에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자상한 글쓰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쓰기에 관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책의 챕터들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구별이 돼 있는 것이 또 이 책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의 연계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챕터만 보고서 목차에서 보고서 읽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어떤 기승전결을 따라서 앞의 내용을 꼭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별도로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인 내용들만 내가 필요한 내용만 읽고 나서 뭐 책을 덮더라도 그렇게 크게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나탈리 골드버그의 이 책에 있는 문체도 좀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평이합니다. 어려운 단어들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요. 문장도 가급적이면 좀 단문으로 돼 있고 긴 수식이나 긴 복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는 분들에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책 내용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유하고 사색할 수 있는 거리들이 책에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이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머무르면서 그 문장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또 그 문장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마치 어떤 천재적인 영감을 가진 사람이 광기 어리게 글을 써내려가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탈리 골드버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나탈리 골드버그만 그런 거는 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글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반복적인 연습이고 훈련이다 라고 합니다. 상상,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근력 운동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가 훈련이 끝나고 나면 슈팅 연습만 1000번을 한다고 그러죠. 1000번을 하면서 몸이 그 자세 또 그 필요한 기술들을 몸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이승엽 선수가 예전에 뭐 하루에 스윙을 10,000번씩 연습을 했다고 하죠.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이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건 힘을 빼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연습은 몸에 힘을 빼게 되고 무리하지 않게 되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그 기술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게 고수와 또 하수의 차이입니다. 이 나탈리 골드버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매일 쓰고 매일 쓰고 어차피 5년 안에는 좋은 거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매일 쓰고 매일 쓰고 그렇게 글쓰기의 근육 또 상상의 근육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게 됩니다. 나탈리 골드버그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졸작을 쓸 권리가 있다. 참 멋진 문장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를 생각을 하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 글을 쓸 필요가 없고 어차피 글을 못 쓰는 건 잘 아니까 그냥 내가 졸작을 쓰더라도 하루에 30분은 나는 쓰겠다. 나는 한 달에 노트 한 권은 나는 채우겠다. 나는 졸작을 쓸 거 못 쓸 거를 나는 안다. 그거 나는 상관없이 나는 내 노트북 위에 내 컴퓨터에 내 자판에 내 책에다가 내 노트에다가 30분간 또는 뭐 1시간이든 야생마를 뛰어놀게 할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잘 쓰고 싶다면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인데요. 좋은 작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많이 읽고 열심히 들어주고 많이 써보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냥 단어와 음향과 색깔을 통해 감각의 열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리고 그 살아있는 느낌이 종이 위에 생생히 옮겨지도록 계속 손으로 움직이라.
그저 듣고 읽고 쓰라. 당신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조금씩 당신만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냥 흐르는 대로 운율에 맞춰 노래하고 쓰라.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라고 하는 내용 중인데요. 당신 글을 읽는 사람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글을 쓰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독자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말고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라는 말이다. 작가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독자의 마음을 슬픔과 기쁨의 골짜기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비평가가 짓거리는 말에는 신경 쓸 것 없다. 거기에는 당신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대신 자신의 글쓰기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인내심과 유머 감각을 키우라. 의심이라는 생쥐에게 갉아먹히지 말라.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잃지 말고 저 너머에 있는 광활한 인생을 바라보라. 요즘은 즉흥적이고 빠르게 소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속도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래도록 묵히고 또 천천히 사유하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조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경쟁력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글쓰기가 아닐까. 갑자기 글쓰기는 무슨 천재처럼 나타나서 갑자기 글을 잘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글쓰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